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다양한 즉석 식품들이 출시되는 요즘. 간편식품을 즐기는 트렌드에 맞춰 국내 최초 과열 증기를 이용한 구이생선 개발에 성공하며 즉석식품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한 주식회사 에바다 수산.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 생각하며 안전한 밥상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고객의 니즈에 충실하는 수산물 분야의 으뜸 기업입니다. 대량 납품보다는 소품종 소량 납품이라는 강점으로 식품의 질을 높이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 수산 전문 업체로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직원이 행복해야 건강한 식품을 만들 수 있다는 사명으로 직원들의 꿈과 열정을 지원하며 사다리 역할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착한 사람이 만드는 착한 음식. 주식회사 에바다 수산 김영수 전무이사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입니다.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실정에 맞는 전문 인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들은 전문 인력을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데, 회사 밖에서 더 좋은 파트너가 되고 훌륭한 기업가가 된다면 그것 또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에바다 수산의 전문 경영으로 있는 김영수입니다. 제가 이 강연을 처음 제의를 받았을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과연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뭘까?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어떤 그 이론적인 부분은 제가 기억하고 있었지만 과연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저 머리에 스쳐 지나갔던 부분이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급조를 해서 그러면 트렌드를 한번 해보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서두에 얘기했듯이 저희 회사는 2007년도 재래시장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이제 전통시장이라고 하는데 단감시장에 한 10평도 채 안 되는 곳에 사실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장에 오픈을 하고 나니까 기존에 생선을 판매하고 있었던 기존 그 상인들이 한 8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이 8군데가 현재 기영업을 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들 PT 자료에 보면 한쪽에 있는 부분은 현재 재래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그런 어떤 대면대입니다. 그 옆에 사진을 보면 저런 수준의 운영하고 있는 재래시장에서 저희들은 오히려 백화점보다 더 나은 상품으로 디스플레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의 상인들은 정말로 간판에 써져 있는 것처럼 땅 팔아서 폼 파는 집이 아니고 땅 팔아서 생선 파는 집이라고 명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고 정말 6개월이 지날 쯤에 저희들한테 콜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콜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백화점이라는 수산 바이어들이 당신들 우리 매장 좀 운영해 줄 수 있겠느냐? 저희들이 사업 제안서를 가지고 가가호 방문한 게 아니고 역으로 유통회사에서 저희들 회사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생선이라는 부분은 가장 팁이 선도에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여성 CEO님도 많이 계시는데 생선의 가장 주안점은 선도인 거예요. 선도를 갖춰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은 고객의 니즈를 맞추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통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저런 생선들은 소비자 입장이 아닌 판매자 입장에서 관리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냉장보다는 냉동이 훨씬 더 선도가 나쁘지 않겠습니까? 저분들은 생물을 취급하는 부분이 아니고 냉동을 가지고 와서 그날 판매하다가 남으면 다시 냉동을 시키고 그 다음날 또 판매하다가 남으면 또 그 다음날로 연계고, 그런 부분은 판매자로서의 부담을 덜기 위한 판매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매일 생물을 가지고 와서 그 생물을 저녁 때 되면 다 떨이를 한다든지, 그 떨이가 되지 않으면 버려서라도 그날 제품은 그날 다 소비를 하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점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록 자그마한 전통시장에 생선 가게에 지나지 않았지만 부산의 굴지의 유통업체들은 야, 백화점보다 더 나은 가게야, 저분들한테 우리 백화점을 맡겨도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회사를 접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에서 경남, 울산, 포항까지 11개 매장을 저희들이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도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트렌드는 생물을 팔아서 남을 수 있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날 그 상품을 판매를 하지 못하면 그 상품은 버려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에서 냉동으로 가는 그 이유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사업적인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생물의 기준에서는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용납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굴지의 유통업체 11개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회사가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걸 그 이후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고민을 하였던 부분이 유통에 제조를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조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쪽으로 유통을 시켜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특정 매장을 관리하고 있는 매장이 11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품을 만들어도 판매에는 자신 있다, 내 물건 가져도 내가 판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 이런 어떤 배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자. 생물을 판매하는 그런 시기는, 그런 트렌드는 이미 지났다. 여자분들이 콜라텍 가는 시간은 있어도 고등어 굽는 시간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고등어를 잘 구워서 바로 밥상으로 직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그러면 과연 생선이라는 부분은 바로 구웠을 때 가장 맛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렌즈에 돌려서 가장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을 가니까 수증기를 이용을 해서 생선을 굽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기계로. 그걸 봤을 때 저는 어려서 저희 어머님이
제사고기를 찌는 걸 한번 본 기억이 생각이 나서 바로 저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에서 생선을 굽는 부분은 거의 다가 수분을 없애면서 생선을 굽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식었을 때 그 생선을 렌즈에 돌리면 식감이 100% 이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생선은 바로 즉석에서 구운 생선보다는 식감이 떨어지지만 렌즈에 돌려서 먹으면 식감을 98% 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 상품입니다. 제가 저렇게 제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명찰은 어떻게 붙일 것인가라는 거였어요. 어떤 브랜드를 어떤 명의를 가져볼까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꾸박꾸어였습니다. 여러분들 고양이 앞에 생선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투른 제가 이 안을 내주면서 그림을 잘 그린 분한테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와 있어서 그러면 어쩌면 빨간색으로 독특하게 한번 해보지, 그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교체를 한 겁니다. 그렇게 상표를 만들고 나서 백화점 11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 6개 해서 총 17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순전한 유통입니다. 유통. 그러나 저희들이 제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7,530원이 됩니다. 중소기업들은, 특히 편의점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중소기업 영시업자들은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지 사업 구상에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식자재 유통을 하고 있는 거대한 기업들도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주부사원을 채용을 해서 상품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완제품을 가지고 급식을 하려고 하는 거, 도시락을 만들려고 하고, 이제는 모든 부분을 납품을 받아서 조합만 시키려고 하는 사업체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3개월 전에 세븐일레븐의 해리 도시락이라는 고등어 도시락을 저희들이 납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렌드는 정말 간편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집에서 식사도 간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트렌드로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여기에서 혼밥 혼술도 있지만 집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집밥. 밖에서 저희들이 식사를 하지만 집에서 먹는 것처럼 그런 음식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뭐예요? 밖에 밥도 집밥처럼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시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어떤 일을 경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결국 비즈니스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그림 보면 20대, 40대 노년,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80대가 되면, 당신들 몸만 건강하다면 80대가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내가 만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희 직원들이 건강만 허락한다면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모자란다? 그런 부분은 저는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밥그릇에 꽉 찬 그런 어떤 사람을 뽑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빈 그릇에 여러분들 회사에 맞는 그런 전문 인력으로 채워가는 부분도
저는 기업가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정말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학생들에게 또 직원들에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저희 회사 그 서두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면 공부를 석박사 과정 마치고 나서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대표님들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지도 않고 섣부르게 저놈 자식 석박사 과정 마치고 나면 다른 데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씩 채워가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시대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투자를 해서 전문 인력을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기업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업가로서의 정신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두서없는 강연을 했지만 이 시간 이후에 저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채워가는 직원들, 투자하는 직원들을 한번 뽑아보시지 않으실랍니까? 그런 직원들을 유혹을 한다면 제가 현재 학교에서 겸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커넥팅 해줄 수 있는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이 잘못됐다면 제가 스스로 시간을 내서 멘토까지도 제가 할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꽉 차 있는 신입사원보다는 여러분들 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원을 채용해 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